안녕하세요. SB30기 파이널 프로젝트 17조 H팀의 팀장이자 발표를 맡은 박성훈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 서비스를 소개하기 앞서 멋지고 든든한 저희 H팀의 팀원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은 모두 SEB30기이고 팀장인 저와 박민수님이 백엔드, 김우성님, 안치현님이 프론트엔드를 맡아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밥하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엣지팀은 팀원 모두가 요리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해 먹지? 이 재료들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지? 와 같은 요리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들로 인해 갖고 있는 재료를 알파고 같이 똑똑한 로봇에 알려줘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를 찾아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써 밥을 지어주는 알파고의 합성어인 밥하고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유저들과 소통하며 나만의 레시피를 공유할 수도 있는 SNS 기반 레시피 추천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기술 스택입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사용된 가장 중요한 스택은 타입스크립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프론트엔드에서는 리액트를 중심으로 리덕스, 엑시오스, 스타일 컴포넌트, 그린삭스를 사용을 했고 백엔드에서는 네스트.js 중심으로 타입ORM, 제이슨 웹토큰, 멀터, MySQL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 환경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기능 시연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서비스의 랜딩 페이지입니다. 서비스의 간단한 소개와 밥하고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능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페이지는 설문조사입니다.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료, 요리하고 싶은 재료가 다양할 때는 yes, 그렇지 않을 땐 no로 나누었고 no를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이고 간단한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비교적 쉽고 빠르게 선택해서 레시피를 찾을 수도 있고 반대로 yes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재료들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데 원하는 재료를 찾기 힘들다면 우측 상단의 검색창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밥하고의 메인이자 핵심 기능인 매칭 화면입니다. 어, 저희 밥하고의 추천 알고리즘으로 선정된 레시피들입니다. 가로 스크롤을 통해 어떤 레시피가 추천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매칭 화면 중앙부에는 사용자가 어떤 재료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를 상세하게 보기 전에 미리 보기 모달창을 통해 레시피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천된 레시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시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레시피 상세 보기 화면입니다. 단계별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스크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레시피에 대한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할 때는 우측 하단부에 있는 재료 보기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에서는 북마크, 좋아요 표시, 댓글 작성, 작성자 유저 페이지로 이동하기 등 SNS 활동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레시피에 대한 의견 또는 후기를 남기고 싶다면 모달창을 띄워 댓글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로그인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유저일 경우에는 레시피 조회는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기능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려고 할 때 로그인 모달창이 바로 띄워지도록 하였습니다. 로그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이메일 로그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다양한 소셜 로그인 서비스도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마친 회원이라면
댓글창에서 레시피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사진과 함께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마음에 들 때는 좋아요 버튼을 통해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저 페이지에서는 유저가 작성한 레시피를 한눈에 모아보기 가능하고 궁금한 레시피가 있다면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레시피라면 언제든지 북마크할 수도 있고 유저를 팔로우할 수도 있습니다. 레시피 작성 페이지로 오게 되면 제목, 조리 시간, 난이도, 필요한 재료 등을 이제 차례대로 입력할 수 있고 레시피 책을 연상시키는 클립 효과의 레시피 작성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스팅을 하고자 하는 그 레시피 요리 사진을 한 번에 업로드를 할 수 있고 각 사진에 맞는 상세 설명을 써주기만 하면 레시피 작성은 완료됩니다. 작성이 완료된 레시피들은 마이 페이지에서 한 번에 모아서 확인할 수 있고 북마크를 표시해둔 레시피 또한 따로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작성한 레시피를 삭제하거나 북마크 목록을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정보 변경 기능을 통해 간단한 자기소개와 프로필 사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저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팔로잉 팔로워 유저 목록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서비스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고 질의응답 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팀 백엔드를 맡아주셨던 민수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 매칭 추천 알고리즘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됐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레시피 매칭 시스템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중 레시피 모델 및 재료 모델 형성 과정에서 서로 간의 다대다 관계를 설정해 준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처리 순서를 나누어 레시피 추천 알고리즘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해둔 다대다 테이블을 바탕으로 하여 입력된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레시피를 찾되 주재료만 매칭되도록 조건을 겁니다. 주재료를 중심으로 레시피를 매칭해야 유저가 원하는 레시피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레다에서는 이제 재료 아이디가 여러 개의 레시피 아이디를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레시피 아이디도 여러 개의 재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는 개수만큼 카운트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카운트된 숫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레시피를 내림차순 정렬을 진행합니다. 당연한 설명일 수 있지만 카운트는 주재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레시피일수록 높습니다. 네 번째로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주재료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회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순위 20개까지만 필터를 진행하여 원하는 정보를 잘 가공해서 리스폰스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엔 저희 팀 프론트엔드를 맡아주셨던 치현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스타일드 컴포넌트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로운 CSS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랍스를 통해 컴포넌트화 시킴으로써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한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예시로 들자면 자주 쓰이는 유저 프로필 이미지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사이즈와 이미지 소스만 프랍스로 전달해주면 동그란 모양의 프로필 사진을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필 컴포넌트를 여러 개 만들지 않고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위 테스팅이 가능합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만든 태그도 실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페이지 안에서 사용하지 않고도 단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클래스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해당하는 컴포넌트에 대한 스타일 속성 정의에 따라 스타일을 자동으로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 안에 코드를 최선으로 띄울 수 있고 이로 인해 가독성이 좋아지고 사이트 이펙트 확률이 줄어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프론트엔드를 또 맡아주셨던 우성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파트에서 버그를 만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셨나요? 그 퍼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와 달리 이번 파이널 프로젝트는 다양한 버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니어 개발자로서 디버깅 능력을 빠른 시간 안에 성장시킬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성취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파트의 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오랜 시간 하나의 버그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같은 파트의 팀원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디버깅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이유는 서로 다른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어쩌면 이러한 문제 때문이 아닐까 같은 대화를 하면서 실마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관점을 다양하게 봐야 한다. 가끔씩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버그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양한 시각에서 버그를 바라보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로직의 순서라는 관점을 생각해보고 if의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또는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직접 확인해봤는지 가능한 모든 관점에서 버그를 관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모니터에서 떨어져 보기. 같은 버그를 긴 시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와 떨어져서 노트와 펜을 들고 직접 코딩을 하는데요. 실제로 직접 손으로 작성하면서 로직을 생각해보는 게 어색하지만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프론트엔드에서 만난 버그들을 컨트롤했고 운이 좋게도 너무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프로젝트 마지막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쉽고 효율적이게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추가적으로 구현하고 싶은 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사용자가 원하는 레시피를 검색할 수 있는 레시피 검색창 구현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깜빡하고 북마크를 하지 않았다면 레시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재료를 다시 입력을 해야 되고 매칭된 레시피 목록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검색 기능이 구현된다면 정말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레시피 정보의 소셜 공유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서 신규 유입을 확실히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용자의 연령층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으로 17조 파이널 프로젝트 밥하고 서비스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